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제가 200여 편이 넘는 안성 지역 영상을 올리면서 안성이라는 지역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주목받지 못하고 경기도의 미운 오리 새끼였던 안성이 투자 지역으로 각광받게 되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반도체 기업이 안성을 둘러싸고 들어오게 되면서 2, 3년 전 저의 영상을 보고 안성에 가서 땅을 사서 이제는 매도하고 싶은데 팔아도 주시냐며 연락이 오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도저히 다른 분들에게 추천할 수 없는 땅들이었습니다. 땅은 사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팔 수가 있는지가 사는 가격, 입지, 도로에 붙어있는 땅의 모양에 따라 대부분 정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성의 최대 이슈인 반도체 특화단지, 동신일반 산업단지의 변화 과정 중 제가 분석을 했던 4편의 영상을 하나로 엮어보았습니다. 2022년 4월, 2022년 12월, 2023년 2월, 2023년 7월, 그리고 얼마 전인 10월까지의 영상을 순차적으로 이어서 편집해본 내용입니다. 근래에 안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낍니다. 안성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주변의 상황을 1년 6개월 전부터 예측했던 영상인데요. 그간의 변화에 대해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안성투자 그리고 지주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동신일반 산업단지 토지 이용 계획도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동신일반 산업단지의 언론 보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안성시의 MOU 소식을 듣고 이슈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서울 세종 고속도로 안성 맞춤 IC가 생기는 곳이고 농업진흥구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이기에 안성시에서 산업단지를 개발, 분양, 그리고 관리까지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KDI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맡기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꽤나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신일반 산업단지는 보계면 동신리 345번지 1원 48만 평, 157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단일 규모로서는 안성에서 최대의 산업단지인데요. 작년 12월 농림부 및 경기도와 업무 협의를 1차적으로 진행하였고 KDI 공동투자관리센터에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타 후 확정 반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동신일반 산업단지 이곳의 입지를 보면 바로 위쪽에 SK 하이닉스, 좌측으로는 평택 삼성반도체와의 연계성을 생각해보면 예타가 굳이 필요 없는 곳이지만 절차상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이 올해 하반기고요. 1년 정도 뒤인 2023년 하반기에 승인이 완료될 시 2025년에서 2028년에 착공 및 준공을 한다는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조성 사업 또한 주민들의 협의, 토지 보상 문제 등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30년 후에나 완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도면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마 일부 이곳에 안성에 있는 부동산에서도 이 도면에 대해서 보시거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곳을 쭉 돌아가 보면서 아직도 이 계획에 대해서 대략 뭉뚱그랗게 이 주변 이래 라고만 아시고 정확한 도면을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 방송을 편성해서 안성의 토지를 사시는 분들, 파시는 분들 모두 알 수 있게 한번 영상을 지금 제작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 취락지구는 빠졌어요. 우리가 동신일반 산업단지 동신리를 보면 동신초등학교 밑에 쪽 좌측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동신리고 이 우측은 양봉리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밑에 쪽 그리고 진흥구역 쪽으로 수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었는데 저도 도면을 보면서 약간 의외였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진흥구역 전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매한 포지션, 뭐 한 3분의 2 정도 수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우측에 보면은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 쪽을 넘어가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철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기 지금 송전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송전탑 안쪽으로 해서 진흥구역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고 자연녹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도 적지 않은 부분이 이번에 이 도면에 포함이 되어서 아마 이 도면이 공개가 되고 오픈이 되면 많이 좀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꽤 오랫동안 영상을 만들진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조만간이면 주민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토지에 대한 이제 수용 절차를 이곳은 거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어차피 알게 되고 밝혀질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실 만한 분들은 아마 또 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 이 도면을 참고해서 투자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결정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제 5월에 이제 농지법이 시행되는 것들을 보고 뭔가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도면을 보면은 뭐 6차 산업 생산 제조, 그 다음에 제조, 그리고 변전소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단지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성시에 들어오는 산업단지들 중에서도 변전소가 이렇게 딸려서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안성시에서 이 의뢰를 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목적 및 연역을 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들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설립되었다고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이 한국산업단지공단 같으면은 산업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분양도 하고 유지 관리까지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도 지금 이 동신일반 산업단지 수용지역을 보면 농업진흥구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 농업진흥구역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농림부와의 협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서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아무래도 협의점을 찾는데 공공기관이 또 들어왔다는 데에서 좀 더 유연하게 농림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세 줄을 쳐놨는데, 아까 도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세 줄 라인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곳에 광장이 있고 그리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다는 건 향후에 이곳이 또다시 추가 수용을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생뚱맞게 이 진흥구역을 이만큼만 남겨놓을 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동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공단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았습니다. 가보시죠. 네, 여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요 사업들, 산업단지 개발에서 지금 개발이 된 곳과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8개의 개발이 준공이 된 곳과 2개의 개발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보면 진행 중인 사업에 아직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은 협의 중에 있다는 거고, 시에서 이것을 고시해서 이 관련된 지주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고 토지 소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를 거치겠죠. 그러고 나서 아마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2023년 하반기 정도로 보니까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려고 하는 안성시의 어떤 의지가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 그래도 사업 규모가 좀 비슷한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동신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현재 사업비가 6,150억 원 가량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비슷한 산업단지를 보면 이제 경산 제4산업단지, 그리고 김해 골든루트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가장 큰 규모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인 것 같아요. 개발이 됐는데 이 세 곳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비슷한 경산 제4산업단지를 보면 위치도를 한번 볼까요? 사업비는 1,000억 원 가량 적긴 한데 경산 일반 산업단지의 이제 위치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라인 인근인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도까지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이곳 같으면은 이제 경상권, 지방권 같으면 산업단지 유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땅의 효용성들이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지주분들 어떤 협의점을 찾는데 굉장히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사업 시행 기간을 보니까 2013년에서부터 2021년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인데 2021년 현재까지 이제 준공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대략 8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또 김해 골든루트 일반 산업단지를 한번 볼까요? 이곳의 사업 부지를 보면 누가 봐도 이 주변에 거의 공장이라든지 개발된 지역들이 없고 다 진흥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래도 이곳에도 서김의 IC, 장유 IC라고 있네요. 이 두 개의 IC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이용 계획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 것들이 규모가 적은 것도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규모가 크게 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같으면은 사업비가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KTX 오송역 인근에 만들어지고요. 경부고속철도가 옆에 보이고 바로 인근에 또 청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계성도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랑 연계해서 아파트 부지랑 상업지구 부지까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단지, 그리고 공동주택 부지까지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도 이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스케일 규모 그리고 어떤 추진력을 보고 이곳에 위탁을 하려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 사업비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보면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한다든지 울산도시공사와 함께 한다든지 시와 연계해서 함께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봤던 지도, 이 지도에 봤을 때 이 나머지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궁금하고, 향후에 이 밑에 지역을 또 산업단지 부지나 어떤 다른 용도로 봤을 때 향후에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이 안성맞춤 IC가 생기는 인근은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더 크게 봤을 때 이 위치는 소부장 단지, 반도체 소부장 단지로 특화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보여져요. 바로 인근에 평택 삼성 반도체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원산면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위치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와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는 아주 물류에 편리한 고속도로를 끼고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지금 삼성 반도체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산업단지만 들어와도 이 주변의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죠. 사실 이것만으로 봤을 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 물량을 배정받아서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하고 나갈지 위탁까지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이 이제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소부장 단지로 이용될 확률이 지금 현재의 상황만으로 봤을 땐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라는 기업이 들어오면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남풍리 같은 경우도 정규 IC가 아닌 비정규 IC, 물론 스마트 IC라 일반적인 하이패스 IC보다는 조금 클 수 있겠지만 그것도 그냥 IC가 생기는 것과 기존의 반도체 공장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입지는 이쪽이 더 좋지만 남풍리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많은 분들이 생각이 있는데 당연히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은 지금도 열고 생각을 하고요. 이곳에 삼성이 들어온다면 물론 비정규 IC인 스마트 IC가 정규 IC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은 한다면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삼성이 한다면 모든 것들은 저는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이 남풍리에 들어오던 동신리에 들어오던 어쨌든 안성 입장으로서는 좋다. 그런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삼성이 들어오는 인근이 더 낫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신중히 지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지금 동신리 같으면 기업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거의 48만 평 규모 그리고 향후에 물론 보여지는 것만 따질 때는 지금 이 50만 평가량의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이것만으로 인해도 이 주변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에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건 이제 향후에 이곳을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죠. 이 302번 지방도 라인이 굉장히 핫했지만 여기도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라고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이제 지능구역이 아닌 이렇게 취락지구 일부를 피해서 자연녹지까지 꽤 많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딱 보면 이렇게 취락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제 저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에 이곳이 지금 이 동신리 일원의 지능구역 라인과 자연녹지 라인이 이 57번 국도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 국도 라인 안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수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쪽 일부 취락지구 그리고 근생들이 있는 쪽은 피해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런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근생이라든지 공동주택 부지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큰 산업단지에서 근로하시는 인력들이 머물 곳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과 연계해서 이런 근생이 있는 부지들은 피해서 잘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도면을 보면 취락지구가 빠졌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쪽은 이제 연결녹지로 막혀요. 그래서 교통량을 예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가 진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 38번 국도 같으면 고속화 국도이기 때문에 쉽게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과정 가운데 이쪽에 도로를 뚫는다는 것도 향후에 이거는 뭐 교통 환경평가라든지 교통 영향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봤을 때도 안성 시민의 거의 80% 이상이 사용할 IC가 이쪽인데 너무 IC랑 가깝지 않나. 그리고 향후에 나오는 도로 IC에서 나와서 바로 좌회전을 하는 신호등이 생긴다면 이 뒤로 병목 현상이 쭉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신호체계가 만들어지긴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38번 국도 라인 보면 안성 종합터미널 구간이 교차로가 있긴 하지만 이 앞에 이렇게 교량 같은 게 설치되어져 있어서 여기서 이제 직진하는 차량들이 바로 이쪽으로 올라타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용인 SK 하이닉스 남용인 IC를 얻는 구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쪽에 생기게 된다면 동신초등학교 라인에 너무 가까워서 이런 식의 교량이 생겨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지금 보면 이렇게 반원을 쳐놨는데 이쪽 라인은 IC에서 이쪽에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38번 국도 라인은 허가를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어쨌든 이거는 향후에 이런 주민 공청회 공람회를 하고 교통 수요 조사를 하면서 나중에 시에서 어떤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던 동신일반 산업단지의 도면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었는데 다른 지점 원삼이라든지 요즘 배감이라든지 임장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요즘에 평택의 블로거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분들과의 미팅들이 있어서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 동신일반
동신일반 산업단지의 도면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왜 바뀌었고, 그리고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만의 이제 해석을 하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 오전부터 이 동신일반 산업단지의 구 도면과 그리고 새로 나온 이 신 도면에 대해서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 선생님 조남이 이해석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칠판에 본인의 이름을 쓰시면서 자, 영어는 이해를 하고 해석을 잘하면 끝난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계속 머릿속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바뀐 도면을 보면서 이 도면이 왜 바뀌었고, 그리고 전 도면과 이 새로운 도면을 보고 비교를 하면서 이 도면이 바뀐 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토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한번 예전 도면과 지금 도면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제가 라인을 그어놨는데, 이 라인이 새로운 도면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라인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예상하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바뀐 도면에 분명하게 찍혀서 나온 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도면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 편에 있는 도면이 구 도면이에요. 신 도면하고 차이점을 보면 이 왼쪽에 이 광장이라고 적혀있던 곳과 요 도로 라인 아래쪽 이 라인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측편에 이 두 개의 철탑이 있어요. 송전탑이 있는데 한 개의 송전탑을 뽑아서 우측으로 이제 신 도면인데, 전체적인 도면이 아래쪽은 빠지고 위쪽이 좀 더 확장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한 신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최신 도면인데요. 아까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 라인에 계획되어져 있던 것이 빠졌고, 그리고 보면 내부적으로도 좀 복잡했던 도면이 아주 깔끔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제조, 공동주택, 농촌, 융복합, 복합용지 이렇게 해서 아주 판이 잘 짜여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이 송전탑 두 줄이 있었던 것 중에 이 안쪽에 있는 한 줄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주황색 보이시죠? 이 바깥쪽으로 옮겨서 연결녹지, 이런 완충녹지 라인에 옮겨서 심겠다라는 것이 보이는 도면입니다. 아무래도 이 도면을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동신일반 산업단지를 우측으로 밀었다는 건 바로 이 왼쪽 편에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찍혀 있어요. 동탄 청주공항 수도권 내륙선이고요. 그리고 평택 부발선 예정 노선인데, 보시면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요 라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곳에 역사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은 도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이 도면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인 도면을 어떤 분의 제보로 알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런 정보들을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도 또 많은 정보를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익명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하시는 질문들이 있는데, 선생님 도대체 왜 이거 되게 어렵게 얻으신 정보 같은데 이런 거를 왜 오픈해 주시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자기의 정보가 돈인데 이런 것들을 오픈해 주시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취지는 나만 알고 있는 정보는 사장이 되지만 그것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눴을 때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정보로 다가오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저만 알고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땅을 살 수도 있지만, 이 토지 시장이라는 건 워낙에 차고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토지 시장은 제가 몇 개 사면, 그리고 그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런 정보들을, 물론 저의 정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합하고 모아서 좋은 토지 투자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지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왼쪽 편에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생기는데, 동신일반 산업단지는 일부 변경이 됐는데 기존의 구 도면보다 훨씬 정리가 잘 되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지금 안성자치신문에 나온 도면인데, 이 도면에 이 부분을 저는 좀 주목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주목한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분명히 무언가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글씨가 쓰였는데 그것이 뭔가 삭제됐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어떤 글이 적혀 있어야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지워진 이 부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안성 역세권, 안성 환승역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것을, 이런 게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우지 않았나라는 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면적을 한번 제가 재봤어요. 이제 많은 역세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성과 가까운 평택 같으면 서해안 복선 전철이 지나가는 안중역의 안중역세권, 이 안중역세권을 봐도 굉장히 큰 규모로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안성에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 부발선이 이쪽에 교차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농업진흥구역만 재어봤을 때 22만 평 정도가 돼요. 지금 보시면 동신일반산업단지가 왜 우측으로 좀 더 미뤄졌냐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 밑에 쪽에 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두 개의 철도가 지나가는 복합 환승역이라면 아무래도 면적이 적지 않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소한으로 봤을 때, 미니멈으로 따져봤을 때 이 진흥구역 라인을 편입시켜서 역세권 개발을 하고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적은 면적이에요. 지금 동신리의 진흥구역만 따져보면 대략 한 75만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75만 제곱미터면 평수로 따지면 약 22만 평인데, 더블 역세권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기에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적은 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전체적으로 이쪽에 있는 자연녹지, 그리고 지금 동신일반산업단지에서는 빠졌지만 이 취락지구도 많은 역세권 개발된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새로운 판을 짜는 계획이다 보니까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노후화된 이런 시설들을 별개로 인정을 해주고 따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쪽에 사시는 분들도 그냥 토지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개인 유튜버가 이런 예상을 하는구나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전체적인 이 자연녹지부터 시작해서 진흥구역이 들어간다면 대략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45만 평 정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우측편에 동신일반산업단지가 한 48만 평, 이쪽에 역세권 개발이 전체가 다 수용되었을 때 대략 45에서 48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더블 역세권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이제 복합 환승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역이 만나는 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곳은, 사실은 이 동신일반산업단지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에서도 이 불안 요소가 뭐였냐면, 너무 과다한 농업진흥구역, 과다한 경지정리가 된 농업진흥구역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농림부와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제 이 진흥구역 같으면 철도라는 거는 국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철도가 지나가는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많은 도시, 평택도 그렇고요, 안중 역세권도 그렇고, 이천의 부발역 세권들도 그렇고,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공동주택 부지와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일자리들을 같이 집어넣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국책 사업을 하면서 역세권 개발하는 김에 시에서 조금 더 보태서 우리 시의 인구가 늘어날 예정이고 일자리가 증가되니 이쪽에 아파트 부지를 좀 더 만들고 싶습니다, 이쪽에는 상업시설을 좀 더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요구를 하기에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이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나 자치단체에서 묻어간다고 하나요? 같이 어차피 역세권 개발하는 김에 우리 이것도 좀 넣고 싶습니다, 이것도 좀 넣고 싶습니다 할 때 농림부의 눈치를 좀 덜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좌측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동신일반 산업단지로 인해서 이 주변이 굉장히 뜨겁고, 동신일반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이곳에 정말 안성에 많은 일자리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리고 안성이 미운 오리새끼에서 정말 백조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 이 서울세종고속도로에 또 안성 맞춤 IC가 또 이곳에 생기게 되면 역세권과 또 IC,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한 호재가 이곳에 다 몰리는 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라인이 정말 안성시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도시개발을 좀 예상하고 농업진흥구역이 맞지만 그래도 도시지역 내로 편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현장 같으면, 많은 분들이 아직 이런 정보들을 모르시는 분들 같으면 지금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고시공고는 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곳 라인들 보면 어느 부분들이 이제 수용이 되는지 한번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이 이제 서울세종고속도로 라인이고요. 지금 보시면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생기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쪽으로는 전부 수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 두 개의 철탑, 송전탑 라인이 보여요. 그런데 이 뒤쪽의 라인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 앞쪽에 보이는 이 송전탑들을 우측으로 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은 이제 전원주택, 전원마을이 쭉 잘 만들어지고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좌측에 내방리 쪽이고요. 보시면 이쪽이 이제 종합운동장 라인들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1쭉, 3쭉, 죽산이고,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공도 방향입니다. 보시면 이쪽 송전탑 라인이 우측으로 이제 밀린다는 사실이고요. 보시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홍익아파트, 이제 이쪽이 종합운동장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라인 이제 우측편에 302번 지방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이제 금광저수지, 오늘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금광저수지예요. 보시면 이
302번 지방도인데 이쪽 라인에 지금 좌우측에 있는 건물들은 향후에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수용이 된다고 보면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이제 302번 지방도 라인인데 이 서울산전고속도로 안쪽으로는 이 우측편의 자연녹지까지 전부 다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 가시다 보면 이런 주유소라든지 새로 신축 건물이라든지 토목을 해놓은 곳이라든지 이런 지금 여기 쌍동이네 이쪽 라인들이 기존에는 이 송전탑 아래에 있는 요거는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도면으로 봤을 땐 전부 다 이쪽 라인이 수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수용에 대한 부분은 도면이라는 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의 또 다른 변경이 생기게 되면 또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쪽 라인은 보면 이쪽이 안성 시내예요. 아양지구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당황지구, 그리고 이쪽이 지금 금호올림하고 이편한 그랑루츠가 지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도로가 302번 지방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취락지구라서 향후에 지금 역세권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동신일반 산업단지에 연계해서 추가적인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경우 같으면 이런 구도심 취락지구들을 그냥 일부 놔두고 취락지구를 제외하고 어떤 개발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았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쪽 주변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 같으면 분명히 입주권이라든지 딱지라고 많이 하죠. 딱지라든지 토지 보상을 받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한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확정이 되려면 또 시간이 걸릴 테고요. 확정이 되고 나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평택처럼 묶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경매라든지 토지 투자에 있어서도 본질을 자꾸 벗어나서 틈새 시장, 규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규제를 피한 투자, 그리고 토지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어떤 수용지 투자, 수용될 걸 예상하고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 정말 저는 말리고 싶어요. 제 가족이 그런 걸 한다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용이 된다고 하면 근래 한 5년 동안에 거래된 것들의 실거래가 옛날같이 막 공시지가로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실거래가가 높고 낮은 것, 최고 높은 부분들, 낮은 부분들을 제한 중간 값으로 수용가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의 높은 가격대에 들어가서 정말 토지가 수용이 된다고 하면 나의 기회비용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좀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제 현수동 바라동 라인에 이제 진흥구역들 라인이고요. 아무래도 지도로 가보면 보시면은 후반부에는 이쪽에 이제 동신리의 자연녹지 지역을 보셨고 멀리는 지금 현수동 바라동까지 봤는데 향후에 좀 더 예상을 해본다면 안성시청이 이전에 대한 TF팀이 몇 년 전부터 꾸려졌고 안성시청, 그러니까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광활하게 넓게 남은 진흥구역과 그리고 바라동 현수동 라인은 아무래도 행정타운이 예전에 이제 주목했던 것이 요 도기동 라인이었는데 안성맞춤 아트로 이전을 했고요. 이제 시청이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겠다 했는데 안성시가 보니까 계획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많은 산업단지 100만 평 이상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고 지금 이쪽 라인들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단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일단 산업단지공단이 위탁은 해놨지만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변경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더불어서 약간 위쪽에 이제 남풍리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예전에도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예상한 부분인데 이쪽에 지금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고요. 이 남풍리에도 뭔가 굉장한 일들이 향후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또 향후에 남풍리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한번 시간을 편성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성의 동신일반 산업단지의 변경된 도면과 그리고 이 맞은편에 이제 안성 역세권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는데 안성 역세권이 들어온다면 과연 이 진흥구역만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향후에 이런 자연녹지, 지금은 일부 동신일반 산업단지에서 빠졌던 취락지구도 위험권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안성시의 자료와 산업통산자원부의 자료,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동신일반 산업단지의 원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현재 최신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게 될 안성의 반도체 특화단지로의 편입은 무엇을 뜻하냐면 동신리 일대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안성시에서는 경기도와 농림부 등 정부기관의 관련 자료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설득을 시키고 그 과정을 넘고 나면 주민들 또한 설득시켜야 하는 지난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고, 또한 동신리 일원에 157만 제곱미터 약 48만 평의 3.3배에 달하는 519만 제곱미터 약 157만 평의 부지를 보다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3년 부서별 주요 계획을 보시면 1번
전략기획 담당관, 그중에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곳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추진의 배경입니다. 평택 고덕산단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지역의 반도체 협력산단, 1차, 2차 협력업체들의 증설 또는 추가 조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좌측으로는 평택 삼성반도체와 위쪽으로는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됨에 따라서 이 가운데에 위치한 안성시가 반도체의 요충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첨단 전략 산업,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나 48만 평을 예정했던 동신리 70번지 1원에 기존의 48만 평에서 약 3.3배에 달하는 119만 제곱미터, 약 157만 평에 대한 계획을 안성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동신리의 계획이 바뀌기 전에 도면이 첨부된 지도입니다. 이 두 개의 송전탑이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두 개의 송전탑 안쪽으로 동신일반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도면이었는데요. 이 계획이 바뀌어 현재의 이 지도에서 한 개의 송전탑을 일부 이쪽 서울 세종 고속도로 쪽으로 밀어내는 계획으로 바뀌고 기존의 안성시의 힘만으로는 버거운 개발 계획이다 보니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해서 MOU를 맺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때를 봐서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로의 변경을 안성시에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안성시의 기회가 제대로 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 동신일반 산업단지의 도면은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뀐 도면은 바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도면 우측 서울세종고속도로로 조금 더 밀린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157만 평가량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꿈꾸는 안성의 도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략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 동신리, 구사리, 가현동 일대를 전부 포함해보면 대략 519만 제곱미터가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정도의 바운더리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설립 연영 및 목적을 보면 지금 2021년도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가 선정 3개 단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과 관련된 별지 2호 서식에서 보면 23-2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사업으로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계속사업으로 위탁 진행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를 계획, 개발, 분양, 관리까지 해주는 공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안성시에서는 동신일반산업단지는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계속사업으로 위탁 진행하고 더 큰 상위 개념의 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로의 편입 추진을 진행함으로써 동신리, 구사리, 가현동 일원의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단지 개발 현황으로 돌아와서 진행 중인 사업을 보면 기존에 작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안성이 진행 중인 사업에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경기도 안성시 보기면 동신리 1원 면적은 약 157만 제곱미터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비는 6,747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보면요. 사업 예정지는 지금 동신리 1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용인 SK 하이닉스와 삼성반도체를 연계하는 평택 부발선과 그리고 수도권 내륙선 동탄 청주공항선도 일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사업 예정지는 안성에 나와 있는 도면과 같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로 보면 지금 안성시에서 나와 있는 자료랑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도면으로 유추해서 보았을 때 지금 이쪽에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면 송전탑 2개가 이쪽 라인에 있었는데 이 안쪽에 있는 송전탑이 바깥쪽으로 핑크색 선 라인으로 미뤄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 특화단지로서의 추진 배경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2023년 11조 737억 원을 확정 배정받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용인,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필수 인프라 설비 투자,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 지원 자금 500억 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 지원 5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첨단 전략기술 신규 지정을 보면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가 선정됨에 따라 특화단지, 특성화 대학원 등 비롯한 입지,
인력, 기술 개발, 금융 및 규제 완화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미래 첨단 초격차를 위해 국가 역량 결집, 첨단 전략 산업 국가 컨트롤 타워 출범해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세계 산업의 15개 첨단 기술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반도체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이게 작년에 나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내년이 올해 2023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쭉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제 추진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평가 및 컨설팅은 2023년 초, 그리고 지정하는 것은 2023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지역에서 지금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추진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추진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앞으로 많은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싶어하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안성시에서도 2023년 2월 15일 안성시 국회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 토론회를 또 개최했고요. 안성시장이신 김보라 시장님은 삼성,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과 소부장 산업을 연결시키는 도시 안성을 만들겠다고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지를 밝힌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22년 12월 2일 안성시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및 인력 양성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포럼을 열었던 시정 장면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안성 2023 신규 사업에서 보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안성시 3개의 대학, 한경대, 두원공과대, 폴리텍대와 업무 협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23년 2월 2일 안성시청 2층 상황실에서 안성시와 지역대학의 업무 협약식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찾으실 수 있는 공개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을 기회의 시기로, 또 어떤 분들은 위기의 시기로 판단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한 가지는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반도체의 도시 평택, 용인, 그리고 반도체의 도시를 꿈꾸는 안성은 앞으로 발전만 남은 경기도 남부권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으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도시로 성장할 것이 확실한 곳입니다. 이 157만 평의 안성의 역세권과 안성 버스터미널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변에 토지 금액대가 적지 않게 올랐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농부는 씨 뿌릴 때 어떤 씨가 좋은 씨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일단 땅에 씨를 뿌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농부가 씨 뿌리는 심정으로 땅을 산다면 분명 그 토지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당한 햇볕, 적당한 바람, 적당한 온도, 적당한 습도, 적당한 비는 땅에 수만 개의 씨를 뿌리고 기다리다 보면 그중 1-20%만 결실을 맺어주어도 성공이지만 여러분의 토지 투자는 그렇게 많은 씨를 뿌릴 수 없기에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적당한 햇볕은 내가 사려는 토지 주변의 일자리며 적당한 바람은 내가 사려는 토지 주변의 고속도로 IC고 적당한 온도는 내가 사려는 토지 주변의 인구 유입 가능성이고 적당한 습도는 내가 사려는 토지의 개발 계획이고 적당한 비는 내가 사려는 토지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갖춘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안성을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성시는 11일 5개면 소재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2023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지난 4월 동신일반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위원 방문 때 김보라 시장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정 계획된 반영으로 동신일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물량을 확정짓게 되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 이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지정 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지정 계획 조정회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고시된 것으로 지난해 1월 22곳 에 이어 이번에 동신일반 산업단지 등 경기도 내 4곳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신일반 산업단지는 평택의 고덕국제신도시와 삼성반도체, 용인의 남사 삼성반도체와 용인 원삼의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인접해 있고 2024년 개통 예정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IC를 통한 진출입 및 평택 부발선, 수도권 내륙선 등 국가 철도망 구축 예정으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사업 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동신일반 산업단지를 포함한 안성지역 산업단지 기반 조성을 위해 시와 지난해 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안성시 보계면 동신리 인근에 총 519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동신일반 산업단지는 인근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단지로서도 아주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성은 이제까지 주변에 반도체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제공했고 신안성 변전소에서 평택고덕 삼성전자와 용인 SK 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 SK 하이닉스에 하루 30만 톤에 이르는 방류수를 안성 고삼저수지 일원에 내보내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용인 SK 하이닉스에 배후 산단의 물량을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일원인데요. 이곳에 한번 입지를 보면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안성맞춤 IC가 생기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평택, 위쪽으로는 용인 SK 하이닉스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현황을 보면 진행 중인 곳과 준공이 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진행 중인 사업에 안성의 동신산업단지,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 동신리 1원에 157만 제곱미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사업 예정지는 향후에 만들어지게 될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평택 부발선과 그리고 수도권 내륙선이 교차 지점인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는 바로 앞쪽 입지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것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IC를 접하게 되고요. 좌측에 이것이 경부고속도로, 우측은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이 가로로 이어주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인한 시너지 JEC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일대는 또 굉장히 물류의 거점이 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도 이 입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 이렇게 이미 도면이 나왔는데, 이 도면이 벌써 작년부터 일부 나와서 이 도면의 왼쪽 편에 보시면 이렇게 철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많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쪽이 또 더블 역세권을 만들 텐데, 더블 역세권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에 자연녹지 지역과 위쪽에 구사리 내방리 쪽으로도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될 경우 이 일대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쪽으로, 그리고 이 하천 안쪽, 그리고 이 위쪽까지 안성 터미널 개발과 함께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 100만 평 이상의 규모로 개발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산업단지 공단에서 6,747억 원의 규모로 이곳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와의 협의가 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시면 이미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의 개발은 앞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쪽 현장인데, 이쪽 라인들 보면은 지금 개발 계획은 나왔지만 확실하게 개발을 하겠다는 곳이 공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 주변에도 수용지 내부에도 거래가 한 1년 전까지는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이쪽 지역 라인들 같으면 이제 거의 수용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지고 있고 산업단지로 수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가 수용당하지 않고자 한다고 버틴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변 지역을 지금 거래하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동신일반 산업단지도 여러 번의 계획이 변경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거의 확정적인 도면이죠. 물론 여기에서 조금의 가감은 있겠지만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 라인에 지금 302번 지방도가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져서 아주 깔끔하게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이 우측편 라인들 취락지구를 제외한 라인들은 지금도 이 주변에 보면은 도로 라인 중심으로 건물을 짓고 개발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허가를 넣었을 때 이미 이게 시에서는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게 확정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는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이쪽 라인의 일부 주유소라든지 이런 개발되어져 있는 건물들도 향후에는 수용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왼쪽 편에 있는 선화지도 우측편으로 옮기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세종 고속도로 좌측편은 전체적으로 다 수용 개발이 앞으로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성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기존에 2022년 4월 6일날 동신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위원들이 방문한 영상들이 있는데, 김보라 시장님 뒤쪽에 나온 현황판을 보면서 많은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계획이라는 것은 조금 변경이 되거나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큰 틀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신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안성의 더블 역세권, 그리고 안성 터미널 개발, 그리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IC, 그로 인해서 남안성 일대도 굉장히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안성의 구도심 아래쪽과 위쪽으로의 개발도 향후에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안성 같으면 앞으로 많은 산업단지들이 생기고 과밀억저권역에서 밀려 내려오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곳이 확실한 곳인데요. 이런 곳을 투자하실 때에는 특히나 수용에 대한 생각을 염려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인이나
평택, 안성 같은 경우도 향후에 계속 개발이 되면서 수용이 되는 곳은 사실은 내 기대 심리보다 보상 비용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지에서 약간 벗어난 바깥쪽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안성의 메인 입지인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안성 맞춤 IC가 생기는 동신리 일원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동신일반 산업단지 계획이 이제 현실화되어 산업단지 지정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 공고를 했는데요. 안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고시 공고, 동신일반 산업단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열람 공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한다는 것은 이곳이 산업단지가 들어올 곳이기에 난개발을 막고자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일대의 토지 개발에 제한을 둔다는 것입니다. 평택의 전례를 보면 지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평택 고덕신도시와 그리고 평택 삼성반도체가 만들어진 인근의 평택인데, 이 평택 삼성반도체 바로 아래쪽으로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거기에다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도 묶였었는데, 평택과 약간의 비교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성도 향후에 역세권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역세권 일대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됐고 주민들의 보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안다면 안성도 향후에 더블 역세권이 될 곳이 동신리 일원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유추해서 본다면 평택 지지 역세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환지 방식,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수용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또 133만 평의 발표가 되면서 환지 방식으로 하기로 했던 이 지지 역세권 사업도 지금 수용으로 다 바뀐 전례가 있고, 특히나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묻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이 일대가 난개발이 일어나서 향후에 토지 보상 금액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이 현장을 영상을 보면서 또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바로 왼쪽 편이 평택 삼성반도체와 접하고 있는 지제동 방충리 1원인데, 이곳이 이제 지제역인데요. 지제역 세권 인근에 전체적으로 수용이 될 부지들입니다. 이곳을 보면 우후죽순 정말 난개발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도 아차 싶어서 나중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묻고, 그리고 이곳을 나중에 평택시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국책사업이 되면서 이곳이 이제 전체적인 수용이 돼서 개발이 될 텐데, 지금 보시면 너무나 난개발들이 많이 돼 있어서 일반적인 이런 농지들 같은 경우 보상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요. 특히 이렇게 삼성반도체가 바로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활한 농업진흥구역은 삼성반도체가 지어진 지 만 7년 차, 이제 8년 차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7, 8년이 된 이후에도 농업진흥구역은 그냥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농업의 목적 외에는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도 개발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쓸 수 있는 땅들, 계획관리 지역들 위주로 개발이 많이 됐는데, 다시 한번 안성으로 돌아가 보면 안성의 동신리 일원도 계획만 되어져 있다가 이제 실질적인 고시 공고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곳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인 곳은 이미 개발을 할 수 없었지만, 이 우측에 자연녹지 지역들이 있어요. 주유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또 일부 지역들 개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이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건축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지역은 이곳에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산업단지로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 공고가 된 이상 이곳에 건축행위를 허가를 받아 놓으셨더라도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향후에 수용이 된다면 수용 보상가에 건축물이 있는 것과 없는 거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그곳이 수용될 걸 뻔히 알면서 단 몇 년을 쓰자고 그렇게 돈을 투자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오늘 이 고시 공고 내용들을 쭉 보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한 지적도 제가 초반에 영상에 띄웠던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옆에 보시는 도면처럼 이렇게 이미 도면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동신일반 산업단지, 소부장 특화단지로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확실하게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본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이 라인은 뭐냐면 위쪽 경계선상 라인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계면 동신리 일원인데, 이 바로 위쪽은 보계면 양봉리고 이 아래쪽은 금광면 신양봉리입니다. 쭉 토지조서라고 해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토지 공고문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한 열람 공고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제한 사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난개발을 막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곳을 개발할 곳이기 때문에 난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 보상금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 일대를 개발을 제한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일대가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개발잉여가 제한구역으로 동신일반 산단 포함된 곳이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곳은 또 더블 역세권, 안성의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서울세종고속도로에 안성맞춤 IC가 생긴 인근이기 때문에 이곳에 또 더블 역세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동신리 법정 경계를 보면 아까 동신산업단지 라인의 주황색으로 표시됐던 법정 경계 지역인데 굉장히 또 이곳 일대도 투자에 유의를 해야 돼요. 특히 안성시 가현동 그리고 가사동 구사리 일대는 이쪽 라인은 아무래도 천으로 경계를 그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지가 더블 역세권으로 하기엔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주변의 자연 녹지 그리고 가현동 그리고 향후에 이 푸르지오 아파트와 안성 종합 터미널 개발을 하면서 이쪽에도 지능구역이 분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사동까지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런 개발 이슈가 있는 가까운 지역 좋지만 특히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 우측편 같으면은 수용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덜 하지만 지능구역들이 분포된 지역들은 굉장히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동신리 일원의 현장 영상으로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동신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동신리 일원인데 이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좌측편은 전체적으로 다 수용의 위험이 있다. 개발의 압력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고 이쪽 송전탑이 있지만 이 송전탑들을 우측 끝으로 밀어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쪽 지금 보면은 근생이나 주유소 부지들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토지들도 향후에 이분들은 물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해서 건축을 토지거래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주민 토지 보상이 다 이루어져서 이것이 바로 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지난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안성 테크노밸리 그리고 제5산업단지가 계획이 돼서 시작되는 것은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동신산단은 10년까지 걸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지가 조성돼서 공단이 완공되는 데까지 지금 2030년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마 그 이후로 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라인 중심으로 해서 이 천 왼쪽 편은 아무래도 천 중심으로 경계선이 그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쪽에 이렇게 토지를 수용해서 수용가가 저렴한 이런 진흥구역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까지 더블 역세권 그리고 향후에 이런 큰 48만 평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분명히 이 주변에는 아양지구 당항지구 있지만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부지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계획들이 있지만 더 향후에 더블 역세권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될 때는 더 많은 부분의 공동주택 부지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일대의 가사동과 가현동도 지금은 정확하게 동신산업단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더블 역세권에 대한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확실한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가까운 지역일수록 또 위험한 건 맞아요. 예전부터 이 토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야 수용을 당하더라도 대박일 수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이 지역 일대가 진흥구역 가격대도 그렇고 그리고 녹지지역 같으면은 가격대가 또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는 내가 투자한 것보다도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일대는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또 투자에는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